2021년 1월 28일 오전 9시 로빈후드가 게임스톱 매수를 중단했습니다. 2천만 사용자가 분노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트윗했으며 AOC와 테드 크루즈가 생애 처음 의견 일치를 보였죠. 하루 만에 앱스토어 평점이 4.8에서 1.0으로 폭락했고 집단 소송이 34건 제기됐습니다. 2021년 7월 상장 첫날 $70였던 주가는 2022년 6월 6.81달러까지 90% 폭락했죠. 오늘 이야기는 스탠퍼드 룸메이트 둘이 만든 무료 앱이 어떻게 찰스 슈왑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금융 민주화를 외치던 이들이 어떤 이유로 시장 조작으로 비난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테네프와 바이주 바트는 2005년 스탠퍼드에서 만났습니다. 물리학 전공인 테네프는 불가리아 이민자였고 수학 전공인 바트는 인도계 2세였죠. 졸업 후 둘 다 뉴욕 금융가로 갔습니다. 테네프는 제인 스트리트, 바트는 시타델에서 일했죠. 이들은 고주파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월스트리트의 이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1년 두 사람은 첫 창업을 했습니다. 크로노스 리서치라는 고주파 거래 회사였죠. 헤지펀드의 거래 알고리즘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기관은 거래당 0.00001달러만 내는데 개인은 7에서 10달러를 낸다는 거였죠. 이건 불공평하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로빈후드를 창업했습니다. 이름은 전설적인 의적 로빈후드에서 따왔죠.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미션은 단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 하지만 무료 거래가 가능할까요? 비밀은 PFOF였습니다. 고객 주문을 시타델 같은 마켓메이커에게 보내고 대가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애플 주식을 사면 로빈후드는 그 주문을 시타델에 보내고 주당 0.001달러를 받습니다. 고객은 무료, 로빈후드는 수익, 시타델은 주문 정보를 얻죠. 2014년 12월 앱을 출시했습니다. 대기자가 100만 명이었죠. 미니멀한 디자인, 게임 같은 UX가 특징이었습니다. 주식을 사면 색종이가 터지고 생일엔 무료 주식을 선물했죠. 투자를 재미있게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달 가입자 10만 명, 평균 나이 27세였습니다. 2015년 5월 시리즈 B 5천만 달러 조달. 인덱스 벤처스가 주도했죠. 9월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0달러, 최소 투자 금액 없음, 부분 주식 거래 가능. 혁명적이었죠. 찰스 슈왑이나 이트레이드와 비교하면 파격이었습니다. 2017년 4월 시리즈 C 1억 1천만 달러 조달. 밸류에이션 13억 달러로 유니콘이 됐죠. 사용자 200만 명, 예치 자산 500억 달러. 밀레니얼의 50%가 로빈후드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로빈후드 세대라는 말이 생겼죠.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했죠. 도지코인도 추가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박을 칩니다. 같은 해 옵션 거래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했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찰스 슈왑이 수수료를 0달러로 내렸습니다. 이트레이드, TD 아메리트레이드도 따라했죠. 로빈후드가 업계 전체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이미 다른 수익원을 만들었습니다. 로빈후드 골드, 마진 대출, 현금 관리 계좌 등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과 함께 로빈후드 사용자가 폭발했습니다. 분기 신규 가입 300만 명. 헤르츠와 이스트만 코닥 같은 파산한 회사의 쓰레기 주식이 로빈후드에서 폭등했죠. 로빈후더들이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말 사용자 1,300만 명, 예치 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비극도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0살 대학생 알렉스 키언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옵션 거래로 73만 달러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거였죠. 실제로는 일시적 표시 오류였습니다. 로빈후드가 아이들을 도박장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게임스톱 사태가 터졌습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의 개미들이 게임스톱을 매수하며 공매도 헤지펀드를 공격했죠. 주가가 17달러에서 483달러로 28배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멜빈 캐피털은 60억 달러 손실을 봤죠. 로빈후드가 주 무대였습니다. 1월 28일 로빈후드가 게임스톱, AMC 등 13개 종목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청산소 예치금 부족이었죠. DTCC가 30억 달러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는데 로빈후드 전체 자본이 20억 달러였습니다. 새벽에 긴급 자금 34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이미 늦었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개미를 배신했다. 헤지펀드 편이다. 일론 머스크는 클럽하우스에서 테네프를 공개 신문했죠. 하원 청문회에 소환된 테네프는 죄송합니다를 5번 반복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경쟁사로 이탈이 시작됐죠. 2021년 7월 29일 나스닥 상장. IPO 가격 38달러. 첫날 종가 34.82달러. 8% 하락이라는 초라한 대비였죠. 시가총액 290억 달러. 한때 70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상장 후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1년 8월 85달러 고점 후 계속 하락. 2022년 6월 6.81달러까지 92% 폭락했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90% 감소했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6월간 활성 사용자가 2170만 명에서 1140만 명으로 반토막 났죠. 2022년 4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 23% 해고, 신규 사업 중단, 성장에서 수익으로 전략을 바꿨죠. CEO 테네프는 연봉을 34만 달러에서 0달러로 삭감했습니다. 생존 모드였죠. 하지만 2023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으로 현금 수입 수익이 폭발했습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분기 2억 달러를 넘어섰죠. 둘째, 암호화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며 거래 수수료가 회복됐습니다. 셋째, 24시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24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죠. 넷째, 로빈후드 커넥트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앱에서도 로빈후드 인프라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다섯째,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진출했고 EU 진출을 준비 중이죠. 2024년 12월 31일 기준 로빈후드의 현황입니다. 사용자 2,400만 명, 예치 자산 1,520억 달러, 암호화폐 자산 380억 달러. 2024년 연간 매출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성장. 순이익 5억 2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38달러로 바닥 대비 5배 이상 회복했죠. 2025년 상반기 실적도 좋습니다. 1분기 매출 6억 8,200만 달러, 순이익 1억 5,700만 달러, 2분기 매출 7억 1천만 달러, 순이익 1억 8,800만 달러. 월간 활성 사용자가 1,360만 명으로 회복 중입니다. 신규 기능인 로빈후드 골드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죠. 주요 수익원을 보겠습니다. PFOF 수익이 전체의 35%, 현금 수입이 40%, 암호화폐 거래가 15%, 구독 및 기타가 10%입니다. PFOF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에 성공한 거죠. 특히 5.0% 고금리 현금 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은 치열합니다. 찰스 슈왑,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웨빌, 피델리티 모두 무료 거래를 제공하죠. 하지만 로빈후드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직관적 UX, 24시간 거래, 암호화폐 통합, 젊은 고객층이죠. 논란도 계속됩니다. 첫째, PFOF 논란입니다. SEC가 금지를 검토 중이죠. 둘째, 도박화 비판입니다. 옵션 거래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셋째, 시스템 장애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먹통이 됐죠. 넷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벌금만 2024년까지 총 4억 달러를 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로빈후드를 평가하면 성장성과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장점은 2,400만 젊은 사용자, 높은 브랜드 인지도, 혁신적 기능, 수익 다각화 성공입니다. 단점은 규제 리스크, 시장 변동성 의존, 신뢰도 문제, 경쟁 심화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 시가총액 340억 달러, P/비율 65배로 높지만 성장률을 고려하면 PEG 1.8 수준입니다. 핀테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죠. 목표 주가는 월가 평균 45달러, 상승 여력 18%입니다. 로빈후드가 바꾼 세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수료 제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죠. 둘째, 투자 진입 장벽을 없앴습니다. 1달러로도 애플 주식을 살 수 있게 했죠. 셋째, 투자 대중화를 이뤘습니다. 2천만 밀레니얼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컸습니다. 도박성 투자 증가, 밈 주식 광풍, 옵션 거래 폭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민주화인지 카지노화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로빈후드 사용자 평균 계좌 잔액 4,200달러, 평균 나이 31세, 첫 투자자 비율 50%, 여성 투자자 43%, 암호화폐 보유 비율 62%, 옵션 거래 비율 13%. 이들이 미래의 월스트리트를 바꿀 겁니다. 테네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했고 배웠다. 하지만 미션은 변하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금융이다. 게임스톱 사태로 신뢰는 깨졌지만 2,400만 명은 여전히 로빈후드를 씁니다. 왜일까요? 편하고 싸고 재미있으니까요. 로빈후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투자 문턱을 낮췄지만 위험도 키웠죠. 월스트리트를 민주화했지만 카지노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38달러 주가가 다시 85달러가 될지 6달러로 돌아갈지 그것은 로빈후드가 진짜 금융 민주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자에게 줬죠.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를 없애 개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더 많이 잃었다면? 이것이 로빈후드의 역설입니다. 영웅인가 악당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